자, 2019년도 이제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남짓 남은 동안 반드시 3개 확인하세요.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셨죠?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이제 올해 2019년 3월 정도 남짓 남았습니다. 자, 올해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해가 바뀌는데 특히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는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9.13 대책 이후에 연이어서 나오는 개정세법이라든지 바뀐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연도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절세 포인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도할 때 걸리는 시간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인데 제가 만약에 계약을 2019년 10월 달에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거를 내가 잔금을 친다라고 하면은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매수를 했다면은 10월 달에 계약서를 쓰는 거고요. 중간에 잔금 계약서를 쓰는 거는 보통 12개월, 3개월 이내인 12개월 정도에 쓰는 건데 이때 잔금을 쳐야지 실제 내가 매수 또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는 매수 그리고 매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매수자 입장이다. 매수자 입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될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10월 달에 계약을 하고요. 중간에 중도금을 낼 수가 있는데 중도금은 엄밀히 말해서 선택사항이에요. 내가 매수자고 매도자 둘만 합의만 된다면 중도금은 없을 수도 있고요. 금액을 작게 또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치러야지 내가 실질적인 소유가 되는데 가령 잔금을 제가 2019년 12월에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 내가 매수자라고 했잖아요. 이때 매수자가 주택의 취득일이 2019년 10월일까요? 아니면 19년 12월일까요? 보통은 잔금일이고요. 더 정확하게는 잔금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보통은 잔금을 하면서 등기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날이 이제 주택의 취득일 또는 이제 매도일이 되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접수를 먼저 넣어서 내가 취득을 빨리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날이 거의 다 한 날에 일어나기 때문에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은 같은 날로 보시면 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크게 내가 올해 취득을 하든 내년에 하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투자 가치라든가 다른 것들을 많이 봐야 되니까. 자, 문제가 되는 거는 매도자 입장입니다. 매도자 입장. 올해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합상과세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합상과세. 동일한 연도에 매도한 주택은 이에 대한 소득을 모두 더해서 과세하는 제도예요.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365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365일 동안에 내가 어떤 주택을 2개 또는 3개를 팔았다. 그러면은 해당 주택을 모두 다 더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게 합산과세의 약간 기본 원리다. 내가 만약에 1번 주택을 팔았는데 플러스가 돼서 양의 소득이 돼서 팔았고요. 2번 주택 내가 역시 팔려고 하는데 이 역시 결과값이 플러스다. 그러면 이걸 모두 다 2019년도에 팔면 어떻게 된다? 2개가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가 2개가 모이면은 2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값이 이렇게 커져요. 커지면은 세금이 올라간다, 줄어든다? 당연히 올라간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내년도에 파는 게 좋아요. 올해 같이 파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파는 게 좋은데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주택의 매도일 언제죠?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기 때문에 잔금일을 내년으로 넘겨버리는 게 좋다. 자, 반대로 올해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합산과세가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이 정도 됐을 때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니까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주택이 플러스, 2번 주택이 마이너스라면은 1번 주택을 2번 마이너스랑 더해버려가지고 값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같은 연도에 팔아야 돼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365일 동안만 이렇게 딱 체크를 해서 같은 연도에 팔아야 더해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절세를 누릴 수가 있는데 자, 이 장표를 잘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1월 1일 그리고 이쪽은 2019년 12월 31일 동일한 연도에 파는 주택 A하고 B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더해버린다.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플러스 2,000, B가 플러스 2,300이면 두 개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4,300이기 때문에 4,300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한 세금이 한 6, 700 정도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 A가 마이너스 1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B가 플러스 23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더해지면은 이 플러스 2300이 1300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세금이 6%만 적용돼서 한 7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70만 원 정도. 동일한 연도에 A하고 B가 있다면은 이 두 개는 더하기 때문에 만약에 A, B 둘 다 플러스면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나눠서 연도를 달리해서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를 합해가지고 값을 좀 내리는 게 좋아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만 합산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장표에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1번 주택 하나만 매도하는 것보다 2번 마이너스 주택이 있다면은 이거는 무조건 함께 어떻게 한다? 세트로 넘겨야 돼. 세트로. 곧 있으면 2019년 10월이고 조금 있으면 12월이 되는데 이 경우에 내가 이미 마이너스로 손해를 보고 판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플러스로 판 게 있는데 조만간 마이너스로 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두 개는 무조건 세트로 같이 팔아야 된다. 이거 마이너스를 해를 넘기면은 나는 써먹을 수 있다 없다? 못 써먹는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보통 잔금일이 2개월에서 3개월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있는데 이게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다 안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세법은 어떻게 했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야,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면 꽤 높잖아. 그러니까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 대신 9억까지는 내가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였어요. 자,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주택이 이렇게 9억이 초과됐는데 얘가 비과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9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고요.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가 돼요. 원래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살짝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기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10년 보유하면 1년에 8%씩 해서 80% 장특공을 해줄게. 그러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80%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알았던 1가구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요. 2020년부터 양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여기 고율의 80% 장특공을 해준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내가 비과세 대상 주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실거래가 9억 이하야.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비과세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얘가 실거래가가 9억이 초과됐다. 그러면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80% 장특공이 되는데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2년 거주를 하셔야 80% 장특공이 가능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2년 거주는 지역을 불문합니다. 파리대책 조정대상 지역이 이게 워낙 세기 때문에 2년 거주란 말이 나오면 그냥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9억이 넘으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고 일반 광역시, 비조정대상 지역, 시골, 지방 전부 다 포함되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취득가가 10억, 양도가가 20억, 9억 넘는 고가주택이죠. 그리고 2년 거주를 충족을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올해 2019년 12월을 잔금으로 해서 2019년도에 팔면 양도세가 한 대략 2,5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극단적으로 1개월만 넘어서 잔금을 2020년 1월로 가진다고 했을 때 2년 거주를 안 했잖아요. 그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장특공이 80%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양도세가 무려 1억 6천으로 점핑한다는 거죠. 잔금일 1개월 차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셨던 직방TV 절세의신 1화에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내가 매수자 입장이다. 그러면은 사실 2019년도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큰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내가 매수자가 아니라 매도자 입장이다. 내가 만약에 합산과세를 했는데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써먹어야 된다. 그러면 올해 반드시 파셔야 돼요. 하나를 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활용하셔야 되고요. 2년 거주를 못 채운 고가주택 비과세가 있다. 그러면은 도저히 내가 2년 거주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올해 파셔야 돼요. 자, 반대로 내가 합산과세인데 이미 하나 플러스고 또 하나 팔면 플러스야. 그러면 플러스를 합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2019년, 하나는 2020년 이렇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하시는 게 좋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자인지 매도자인지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진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